미제가 우리 조국 땅 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던 그날로부터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날과 더불어 가열초절했던 전쟁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는 우리 인민은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한 길로 이끄시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미제를 솟아나길의 운명에 쳐놓으시고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20세기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11개의 말살하고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던 미제는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새벽 6시 내각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너무도 불의적이고 엄청난 난국 앞에서 모두가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숙량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 사람을 몰라보고 덤벼드는 미제에게 조선 사람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하신 연설,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 침범자들을 소탕하자 해서 적들이 전쟁 도발에 즉석적인 반공격을 벌릴 때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적들이라도 추호의 동요 없이 단호히 찌부셔버리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때 내각 비상회의에 참가했던 홍명희 동지는 나는 장군님의 구 배짱 앞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전쟁 역사를 놓고 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해도 불의의 선제적인 타격을 받으면 그로하여 입은 손실과 이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부득불 뒤로 물러나는 것이 공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적들의 이 불의적인 전쟁 도발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대응하다니 어디 보통 담을 가지고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 무한히 고무된 청년 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조국 수호의 길에 용약 떨쳐 나섰고 우리 인민군대는 멸족의 총창을 비껴들고 나무로 진격했습니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반공격 개시 3일 만에 원수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공화국 깃발을 높이 휘날렸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저국해방전쟁을 숙내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적 용도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수수께끼를 남긴 주문진 앞바다에서의 기적을 창조하신 분도, 그리고 하늘의 여세라고 뽐내던 적들의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최신형의 비행기들을 가을날의 낙엽처럼 만드신 분도, 또 대전해방작전을 숙내로 이끄시어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전쟁이 개시돼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공화국 남반부 영토의 90% 이상, 인구의 92%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설의 담력과 배짱 앞에 세계 최강을 떠들던 침략자들의 신화는 이렇게 전쟁 초기에 벌써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전당 전국 전민이 건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올해의 장마가 평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시작되며 또 시작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먼저 올해의 장마 시작과 장마 특징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7일에 우리나라에 첫 장마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27일부터 이 30일 사이에 중국의 황하류역에서 발생을 해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강화되는 이 조기압과 중부 지역에서 올라오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장마 때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비가 내렸는데 이 최근 연간에는 이 일부 북부적 지역들에서 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멎었다가 그리고 다시 내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6월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이런 양상으로 비가 내려서 콧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7일과 30일 사이에 이런 양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했는데 27일 오후부터 28일 아침 사이에는 청천강유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28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이 내성강유역을 중심으로 이 폭우를 동반해서 이 250 내지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에 맞게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이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연간 함경 남북도, 강원도, 항해 남북도의 여러 시군을 휩쓴 태풍과 콧물은 그 지역의 이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복구를 위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태풍, 폭우, 해를 비롯한 기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안일과 해이, 방심, 여행수를 절대로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향의 비량이라도 산사태와 골기수에 의한 피해가 더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비상자연회에서는 자연재해 비상통보체계에 의한 경보통보 사업을 신속히 정확히 하도록 그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갖춰놓고 있으며 도시군인민위원회들에서 콧물에 의한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개소들의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피해가 조성되는 경우 사람들 대피시키는 사업 등 태풍과 큰 물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장학과제기를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석탄, 철도운수, 국토, 도시경영, 농업을 비롯한 이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위험 대상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안전대책을 장마철 전까지 시급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를 비롯해서 최근 연간 함경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태풍과 콧물에 의한 피해로 하천이 파괴되고 물이 범람하면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콧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국토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더 바싹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장마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 지난 시기 겨우는 국토관리 사업을 만성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하던 그런 사업 방식으로 일하면 꼭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산림 단계에서부터 사방향의 공사, 물 흐름을 지지시키기 위한 사방향의 공사에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침식, 험침식, 면침식을 막기 위한 걸막이, 험막이, 기슬막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과가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위험한 대상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 범위에서 강바닥 파괴를 비롯해서 많은 사방향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해안방조제, 방파제, 호안, 버스 공사를 빠른 기일 날에 시급히 끝내야 합니다.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를 공사량도 중요하지만 질적 보장, 이걸 다 같이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피해 많이 받았던 쪽이 2020년도 8월 달이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 농장이 양수 설비와 전력 설비가 잘 도보되지 못해서 다수 정분론이 침수됐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정부당 수확고가 30%나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크게 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불결한 애자를 다 교체하고 전기선 능력이 안 된 걸 또 보강해주는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수기를 수리 정비해서 시간당 물 처리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높여 생육에 맞게끔
물건 높이를 2 내지 3cm로 낮춰가지고 비가 와도 그 물이 수초로 넘어갈 수 있게끔 농물관리 공동이 생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업하기는 기본적으로 장마철전에 끝내서 가시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상순에 조기압골 용량과 불안정한 대기압이 용량을 자주 받아서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6월 하순에도 이제 조기압골이 용량을 받아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을 기정사실화하고 밀보리, 감자를 비롯한 얼곡식 가을과 탈곡의 일종 계획들은 내밀기 위한 작전과 지혜를 발휘해서 하늘의 나달도 호실 없이 거둬들여야 합니다. 논벼농사에서는 장마, 쿤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수관문, 배수문, 양수상을 수리 정비 보수하는 것과 함께 쿤물을 쭉쭉 뺄 수 있게 양수상 시운전 대책을 세우며 논둑 보강을 해서 많은 비가 와도 터지거나 물이 넘어 논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작물 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물말기와 함께 이제 과학적인 시비 체계를 세우게 되면 정말 여기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장마 전선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는 다원소 강물질 비료,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 비료, 중산이를 비롯한 각종 용량 강화제, 생리 활성제들을 시비에서 전할 질량을 높여서 정부당 수확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장마 전선이 지속돼서 이거 대기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6월 말까지 비료 시비 못하고 벼 신임 많은 병이 발생해서 수확고가 감소됩니다. 그 논들에 대한 병해충 예찰 예보 체계를 발휘해서 해충에 의한 수확고 감소를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모든 농업지도 기관들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토양 조건과 재배 형태, 생육 단계별에 따라서 농작물 후반기 비배가를 과학실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의 즈음에서 24일 청년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이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백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의 고문 마술을 뻗쳐온 미제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에 전쟁의 불을 지르고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데 대해서 폭로 규탄했습니다. 미제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에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전체 청년 존이들은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전체 청년 학생들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만 계시면 천만 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고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옥촉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이 애국 청년이 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쟁 도발과 압살 특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안고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혁 동지와 관계부문 남포시안의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수산리 계급교향과를 참관했습니다. 계급교향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이 수산 땅에서 감행한 미제의 살인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원수 미제야말로 식인종 무리이며 침략자들의 번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뼈에 새겼습니다. 미국 놈들도 사람인데 설마 우리를 죽이겠는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밤창거리 가서 생매장 당하고 불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국 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이야말로 임금을 쓴 승냥이며 미국 놈들이 한 사람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대 신천 땅과 수산 땅을 비롯한 원나라 방방곡곡에 피로 새겨진 계급성의 초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살인 도구들을 보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고 생각하니 막 치가 떨립니다. 조선 사람은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고 짓거린 미제 침략군 사령관 놈의 살인 명령대로 정상 사람의 사고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 그 후예들이 우리 제도를 넘보며 칼을 벼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가 갈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목숨처럼 귀중한 우리 제도를 지킬 수 없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농사의 운명을 걸고 원수를 복수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저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이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미제의 만행 체험자 김종남은 수산 땅을 강점한 미제 살인귀들이 무고한 주민들과 애국자들을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데 대해서 준열히 단죄규탄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멸족의 의지를 만장약하고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무리이며 살인마들인 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족개심을 안고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종순 동지와 관계부문, 신천군안의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천군에서 무고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미제 침략자들과 기급적 원수들의 악랄성과 잔인성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한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계시어 반제반미 대결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당중앙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이하며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에서 여름철이 들어와 감염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름철이 사람들의 유동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면역 회피 능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BA.4와 BA.5 변이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3월 말에 처음으로 발견된 BA.5가 2개월도 안 돼서 우세종으로 됐으며 6월 5일에는 새 감염자의 84%가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BA.4와 BA.5가 전파되면서 21일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정전에 거의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확진자 수가 매주 4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도이칠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등 나라들에서도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질병통제센터는 BA.4와 BA.5가 유럽 전역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확진자도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813만여 명, 사망자는 634만 9,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크티카주에서 21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적어도 9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수십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그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재해 담당 관리는 앞으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자주 관측됐습니다. 23일에 삼천과 성화, 개성, 개풍, 장풍에서 1시간 동안에 30mm 이상 또는 3시간에 50mm 이상의 폭우가 관측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24일에도 법동과 만포, 여독에서 1시간 동안에 30mm 이상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저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100mm, 지요 폭우를 동반한 250 내지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해당 지역들의 이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및 주의경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부는데 령천과 온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미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들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천강 유역과 레송강 유역을 비롯해서 폭우와 많은 비 경보가 발표된 지역들에서는 큰 물로 인한 사태와 토속류로부터 인원과 솔비, 자재, 살림집과 건설장, 또 도로와 철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부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랑림과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천마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벽송과 덩신, 성원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으며 정평과 거성에서는 오후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신의주와 강계를 비롯한 북부 내륙,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소이안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내륙 지역에서 20 내지 40mm, 특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70 내지 100mm, 북부 내륙 지역에서 10 내지 20mm, 황해남도 남부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온천과 운유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소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